여러분, 혹시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고 계신가요? 정부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매달 10만 원, 20만 원, 아니 그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인상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외에 다양한 추가 혜택들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함께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숨겨진 혜택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가계에 큰 보탬이 될 귀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제공하는 유익한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인상과 그에 따른 복지 혜택의 변화입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준 인상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조건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멀어졌던 분들도 이제는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조금 높아서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준 인상으로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 6.51%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의 선정 기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월 180만 원이었다면 2026년에는 이보다 상향되어 약 192만 원 선으로 늘어나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생계급여액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이 급여를 통해 파생되는 다른 복지 서비스 접근성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복지 혜택의 문이 더욱 넓게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문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만 알고 계시거나 혹은 다른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돕는 것 외에도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감면,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이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생계급여만을 받는 것을 넘어서 이런 추가적인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신청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생계급여 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혜택의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급여입니다. 이는 생계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월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계절별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겨울철에는 연탄 쿠폰이나 난방비가, 여름철에는 냉방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출산 시 해산비로 70만 원, 장례 시 장제비로 80만 원이 지원되어 갑작스러운 가정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홀로 생활하시는 70대 이영숙님은 겨울철에 연탄 쿠폰 3만 원과 여름철 냉방비 2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여 계절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전기 기본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월 200kW까지는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월 최대 1만 6천 원의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4인 가구의 40대 김철수님 가족은 매달 5만 원가량 나오던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면제와 사용량 할인을 받아 약 1만 5천 원을 절약하고 있어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신비 감면입니다. 이동통신요금은 월 1만 1천 원, 인터넷 요금은 월 1만 7천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내전화 기본료도 50% 할인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통신비로 6만 원을 지출하던 50대 박미경님은 이 혜택을 통해 월 2만 8천 원의 감면을 받아 연간 약 33만 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월세 지원과 자가주택 수리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월세 지원은 가구 인원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인 가구는 최대 35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이수연님은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월세 40만 원을 내고 있었으나 주거급여 35만 원을 지원받아 월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누리카드입니다. 1인당 연간 14만 원이 지원되는 이 카드는 영화관, 공연, 체육시설, 도서 구입, 전통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가구의 40대 최우성님 가족은 매달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영화 관람과 공연 관람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시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하여 알뜰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하절기에는 6만 원에서 8만 원, 동절기에는 9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가구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 바우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에너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2인 가구 60대 김지현님은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7만 원과 겨울철 12만 원을 받아 냉난 방비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일반 질환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재난적 의료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줍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던 50대 김정희님은 총 병원비 300만 원 중 본인 부담금 70만 원만 지불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교육급여입니다. 초등학생 45만 1,000원, 중학생 58만 9천 원, 고등학생 65만 4천 원이 지원되며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등이 면제됩니다. 이는 자녀들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학습 기회를 보장합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의 40대 박민규님은 교육급여와 함께 교과서 및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아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월 2,500원인 KBS TV 수신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 지원 등 소소하지만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이처럼 생계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 혜택들을 모두 합쳐 월 평균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새로운 실제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다양한 추가 혜택들을 통해 매달 더욱 넉넉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자세히 설명해드린 여러 복지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3인 가구인 30대 이지은님의 사례입니다. 이지은님은 두 자녀와 함께 3인 가구를 이루고 있으며 월 155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와 전반적인 생활비에 대한 고민이 늘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추가 혜택들을 신청하면서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지은님은 월 155만 원의 생계급여 외에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월 40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되셨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위한 교육급여로 각 5만 5천 원씩 총 11만 원을 받으셨고 가족 3인 기준 연간 42만 원의 문화누리카드 월 약 3만 5천 원 상당로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TV 수신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 지원 등 기타 감면 혜택으로 월 3만 원을 절약하게 되시면서 이지은님의 월 평균 총 수령액은 약 232만 5천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지은님은 생계급여 외에 약 77만 5천 원을 추가로 받게 되시면서 총 232만 5천 원의 월 소득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덕분에 자녀들의 학용품 구매나 방과 후 학습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고 가족 외식이나 문화활동에도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지은님은 처음에는 복잡할 것 같아 신청을 망설였지만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었고 삶이 훨씬 여유로워졌다고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사례로 4인 가구인 50대 김영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님은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4인 가구를 이루고 계시며 월 19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 수가 많다 보니 생활비 부담이 특히 컸던 김영호님은 다양한 추가 혜택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절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호님 가족은 월 190만 원의 생계급여 외에 4인 가구 기준 월 48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되셨습니다. 가족 4인 기준 연간 56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로 가족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전기 1만 6천 원과 통신 1만 4천 원을 합쳐 월 3만 원의 요금 감면 혜택도 받고 계십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로 동절기 기준 12만 원 월 약 2만 원으로 분할 계산을 지원받으셨고 필요시 의료비 지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이처럼 김영호님 가족은 생계급여 외에 약 77만 7천 원을 추가로 수령하여 총 267만 7천 원의 월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지출이나 예기치 않은 의료비 지원에서 큰 도움을 받아 생활 속 걱정거리를 상당 부분 덜게 되었습니다. 김영호님은 마케터로 일하다가 실직 후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이런 정부 지원들이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생계급여 외에도 많은 추가 혜택들이 존재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여러분의 월 소득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중요한 혜택들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인상과 생계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추가 혜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추가 혜택들이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계급여는 자격 기준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앞에서 소개해드린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에너지 바우처 등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숨겨진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찾아야만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 생각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여러분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중한 혜택들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주요 신청 방법과 함께 각 혜택을 신청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준비 서류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혜택을 신청하는 주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방법인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 즉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 활용입니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실 텐데요. 특히 나의 혜택 메뉴에서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직접 조회해 볼 수 있고 일부 혜택은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화 상담입니다. 복지 제도를 잘 모르시거나 어떤 혜택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궁금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인데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상세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주저 말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 혜택별로 주로 신청하는 곳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몇 가지 중요한 신청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와 에너지 바우처는 주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인 12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의 경우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계신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신청하실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준비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 절차를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인데 이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혜택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통장 사본입니다. 네 번째는 가구원의 구성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분들께 필요한 서류로는 주거급여 신청 시 주거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의료비 지원 등 특정 질환과 관련된 혜택 신청 시 필요할 수 있는 진단서, 마지막으로 교육급여 등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혜택 신청 시 필요한 재학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마련한 복지 혜택은 내가 적극적으로 찾고 신청해야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지원들을 마련해두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 번의 작은 노력과 관심이 여러분의 생활에 크나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함께 생계급여 외에 놓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추가 복지 혜택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급여부터 시작하여 전기, 통신비 감면, 주거급여, 문화누리카드, 에너지 바우처,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그리고 다양한 기타 지원까지 이 모든 혜택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 3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넉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소중한 혜택들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직접 신청이라는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편리한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 한 통만 걸어보세요. 전문적인 도움과 안내를 받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혜택들을 찾아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정보를 찾아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꾸준히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